평소에 눈물이 많고 이 소심했던 육상부 소년 아키라가 친구인 아스카류를 통해서 이 악마들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륙의 현장 사바스라는 악마 집회 파티 거기서 아몬이라는 악마와 혼합하여 인간도 악마도 아닌 데빌맨이 되어 악마들과 이제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주체 못하는 힘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방황도 하고 인간과 악마 어느 쪽이 더 나쁜 것인지 그리고 자신만을 믿으라는 친구 아스카류의 이 사이코패스 같은 성향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키라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기 시작하는데 과연 아키라는 데빌맨으로서 악마들을 물리치고 이 사랑하는 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데빌맨 크라이베이비입니다. 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만화영화 토크쇼 대형 팬더 저는 여러분의 정크입니다. 저는 저만의 인썸입니다. 반갑습니다. 야하! 변사 되게 잘하시네요. 이번 이야기는 육상부 소년 아키라가 아스카류의 행실에 실망하게 되는데 아키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미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키는 오늘도 달린다. 아니 달려라. 오늘은 또 네. 어떤 만화를 가지고 왔느냐? 썸네일 다 나와 있잖아요. 뭐 그렇죠.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잃고 악마가 된다고 합니다. 당신은 인간으로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인간적인 고민 이런 걸 던져주는 그런 만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데빌맨 크라이베이비. 저희 음악에도 크라이가 나옵니다. 네. 크라이 용산 떼창이 생각나네요. 어쨌든 이 데빌맨 시리즈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1972년 나가이고. 여기서 또 나오네요. 저희가 마징가 편 한번 또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나가이고가 만든 작품으로 엄청난 문제작입니다. 나가이고가 단테의 신곡을 기반으로 한 마왕 단테라는 이야기를 발전시켜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게 데빌맨인데 여기서 단테의 신곡이 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썸님한테 단테 신곡을 조사해달라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알리기에리 단테라는 이탈리아 시인이 쓴 지옥과 천국 그리고 그 사이 연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 세 군데에 대한 이야기를 쓴 희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테가 베르길리우스라는 그 스승의 안내로 육신을 가진 채로 영혼의 세계를 여행하다가 많은 옛 위인들도 만나고 뭐 천국도 가고 지옥에도 가보고 연옥에도 가본 다음에 천국에 가서 베아트리체라는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베아트리체? 엄청 많이 듣던 이름인데 어떤 놈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베아트리스요. 일단 뭐 드릴놀이가 좀 귀엽긴 하죠. 드릴놀이. 근데 이 작품이 진짜 대단한 거는 3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서사적으로 구성이 잘 돼 있다는 점. 3. 이 3이 키워드예요. 중세시대의 신학이랑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즘은 손쉽게 번역판이 돼 있고 해석판이 있어서 즐기실 수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신과 함께 그런 느낌이에요. 정리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첨언을 하나 하자면 뭐 단테의 신곡도 확실히 영향을 받았겠지만 오히려 더 묵시록 쪽 이야기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이 종교적인 이야기들, 종말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천국과 지옥 이런 거를 크로스오버한 작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TV 애니메이션판에서는 원래 인간계 침략을 위해서 악마가 포도 아키라의 몸에 빙의를 하고 이 미키와의 이 사랑 때문에 악마에 맞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아스카류가 등장을 하지 않고 히어로적인 면모가 좀 더 강조된 그런 편이라서 원작과의 그 이질감이 좀 심한 편이고요. 뭔가 날아가는 느낌이나 이 모습이 요즘 친구들은 보면 딱 이해할 거예요. 팩트몬스터의 보만다라는 보만다 그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데빌맨에서 영향을 받아서 날개 모양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모티브를 알아보실 수 있다. 애니메이션 방영 한 달 후에 만화판이 바로 시작을 했는데 만화판은 진짜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엄청난 연출들이 들어가 있어서 스토리에서 언급한 것처럼 악마를 이제 이용해서 그 데빌맨이 된 아키라의 모습과 그리고 악마와 인간 사이에서 고뇌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인간들의 그 약간 치정, 사람들의 사악함 이런 걸 엄청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작품이 매력이
상당히 있는지 네. 데빌맨 vs 네. 게타로보 이거 유명해요. 네, 그리고 데빌맨 vs 사이보그 009 국내 작가 문정훈 씨가 그린 데빌맨 대 어둠의 제왕 아하. 이런 이 여러 가지 나가이고의 작품들이나 다른 작품들과 섞은 그 미디어 믹스 네.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또 되게 많아요. 이게 레전드 vs 레전드에 항상 데빌맨이 들어가요. 그 정도로 그렇죠. 레전드인 거야. 네, 만화책으로 아몬 데빌맨 묵시록 데빌맨을 다른 작가들이 재해석하는 되게, 느낌. 스타일로 그린 단편들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게다가 이 모든 이야기들이 50년 전에 아. 기본적인 틀이 잡혀 있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근원적인 거를 원초적으로 순수하게 파고드니까 재해석의 여지가 많고 아티스트들한테 영감을 줄 여지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 데빌맨 시리즈가 정말 엄청나다는 걸 알지만 네. 너무 이게 많다, 접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은 이번 2018년에 네, 넷플릭스에서 제작하고 핑퐁 핑퐁. 2017년 새벽을 알리는 루의 노래 등으로 독자적인 연출과 네. 그리고 표현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유아사 마사하키 감독이 맡은 작품이 데빌맨 크라이베이비입니다. TV 애니메이션하고 달리 네. 원작에 상당히 충실하고 네. 요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내서 네. 상당히 호평이 많고요. 그리고 원작이 원작인 만큼 네. 좀 성적인 표현이나 잔인한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쵸. 또 멘탈이 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비추비추. 저 멘탈 깨질 뻔했어요. 정크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 아니에요? 저는 핑퐁 때문에 사실 너무 좋아하는 감독이라서 네. 기대를 많이 하고 봤어요. 근데 기대치만큼 했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전 기대 이상이었어요. 너무 재밌게 보셨나봐요. 되게 좋아하는 표현들이 많아서 어떤 굳이 묻지 마시고 굳이 묻지 마시고 네. 진행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데빌맨 크레이베이비 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또 집중 파보려고 해요. 네. 집중 분석. 아스카리오 그는 도덕책. 써있는 워딩만 보고서 너는 네. 정말 아스카리오가 도덕책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카톡을 보내면서 그렇죠. 잘못되지 않았냐 그쵸. 수정을 요구했는데 그게 이제 저번 주에 방송에 아마 나갔을 거예요. 데빌맨 시리즈에서 이 데빌맨으로서 인간과 악마 사이를 고뇌하는 후도 아키라도 무척 중요한 인물이고 주인공인 포지션이지만 제일 기념비적인 캐릭터 그리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캐릭터가 사실 아스카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가조차도 초반에 이 악마들의 후골로 네. 끌고 가는 인물로만 쓰려고 했던 단편적인 캐릭터였으나 약간 피리 부는 사나이 같은 느낌이었군요. 그렇죠. 거기서 죽을 예정이었으나 하하. 작가가 죽여놓고 나니까 그림이 그려지가 않고 심도가 안 나가는 거야. 얘가 없으면 이야기가 안 돼. 얘를 어떻게든 막 살리고 싶은 거야. 약간 그 영화 감독들의 페르소나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작가분들 담당 기자가 그냥 살리세요. 그래서 그냥 살려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뒤에 엄청난 설정들이 붙게 되면서 이 아스카리오의 이름이 네. 또 해석하다 보면은 이 날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아하. 그의 정체가 사실 뭐뭐였다. 빠바바바바바바바. 그러면서 상당히 소름 돋는 네. 캐릭터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아스카리오와 네. 후도 아키라의 우정과 사랑의 경계를 이게 넘나드는 약간 애증이 시조새 같은 느낌. 내거 아닌 니거 아닌 내 거 같은 사실은 ADBC 채널 내에서 정크와 인썸 같은 이게 저기 여러 가지 그런 걸 던지면서 네. 베르세르크의 가츠와 그리피스 하하. 그리고 에반게리온의 이카리 신지와 나기사 카오루 등의 여러 많은 캐릭터들에게 영향을 뿜뿜뿜뿜 네. 펼치게 되었죠. 많은 재석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만화책의 그 아키라와 아스카리오의 그 엔딩은 에반게리온 엔드 오브 에바에도 영향을 줬어요, 확실히. 인스엄님은 혹시 아스카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데빌맨인데 데빌맨이 약해야 되는데 정이 많고 그리고 이 아스카리오 같은 경우는 너무 타협이 없는 그 확고한 신념 그 사람이 했던 행위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잖아요. 목적은 순수했을지 모르나 목적만 순수하지 동기의 순수함으로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돼요. 자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아키라를 이용했던 것이나 네. 아니면 나중에 그렇게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대의명분 뭐 종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일지 모르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70년대 일본은 도대체 어떤 나라였지? 왜냐면은 요즘 시대에 이런 캐릭터가 나왔다 보면 망치질을 당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못이 튀어나올 수가 있지? 하면서 빠바바박 맞았을 텐데 그 당시 이런 걸 제약 없이 그려낼 수 있었다라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데빌맨을 보면서 느낀 게 정치적으로 좀 종말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70년대예요. 70년대. 90년대면 제가 좀 이해를 하는데 70년대 스타일인데 종말론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시대를 많이 앞서는 거죠. 캐릭터는 개망난이에요. 하지만 매력적인 인물로 그려낼 수 있었던
이 나가이고가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매력이 뿜뿜 넘치는 캐릭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데빌맨 크라이베이비 명장면을 꼽아볼 텐데 어떤 에피소드가 좋았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쿠로다 미키에 관한 에피소드들이 좋았어요. 1화부터 은근히 그녀만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녀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전 되게 현실적으로 나왔거든요. 그 캐릭터가 이제 마키무라 미키랑 이름이 똑같잖아요. 미키.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어떻게 보면 빼앗기고 미코가 되고 부활동을 하면서 성적으로도 비교가 되고 스물스물 어둠이 그녀를 잠식하면서 나중에 한 4화쯤에 일탈을 결심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 행동이 너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녀한테 감정이입이 제일 많이 됐고 전체적인 작품 내에서 가장 인간적인 감정 변화가 있는 캐릭터다라고 느껴져서 저는 이 캐릭터에 관한 에피소드 제일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다른 건 다 초현실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엄청 충격적이고 뭐 인썸이 말한 걸 조금 보태자면 그렇게 이제 열등감이나 이런 걸로 벗어나 있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솔직했다. 그리고 설득력도 있었죠. 네. 곡성에서 봤던 예. 금어초 네. 미키 그 미코가 키워줄 때는 네. 되게 아름다운 꽃이었으나 안 좋은 길을 선택하고 나서부터는 네. 그게 말라가면서 네. 해골 모양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곡성 봤을 때도 이 꽃이 해골 모양으로 변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금어초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 작품에서도 그런 식으로 금어초에 대한 그 표현들이 가득했어요. 그 육상대회 에피소드에서 영화 괴물의 오마주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괴물 오마주가 있어요. 이어폰 듣다가 쫙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금호초도 곡성도 네. 그렇고 많은 것들이 또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한류가 이렇게 가나요? 오고 가는 겁니다. 저는 아키라와 그 아키라 엄마에 관한 에피소드가 너무 그것도 좀. 네. 부모님이 항상 외국에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지만 네. 선물로 꾸준히 이제 신발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오랜만에 귀국을 하니까 만나기 위해서 새 신발을 꺼내서 신고 나갔는데 이 악마에게 몸을 뺏긴 아빠가 어머니를 비롯해서 여행자들을 죽이고 그걸 이제 자신의 그 몸에 얼굴만 달아놓은 채로 이제 등장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회유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어머니가 아키라한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나 얼른 죽여라.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 아키라한테 엄마 품으로 오렴 했던 거와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아키라가 데빌맨으로 변신해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보내드리게 되는데 오버랩 뜨는 과정이 너무 연출이 잘 돼 있죠. 네, 그리고 막 마음이 너무 찡한 거예요. 원작에서도 이 데몬하고 싸우는 부분이 되게 유명했던 에피소드라서 또 생각이 났었고 연이은 5화에서 악마도 사랑을 하나요 편도 맞아요. 저는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렌우와 카임 이제 자막은 또 시렌과 카임으로 나왔는데 OVA 편에도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요? 합체하고 하는 게 선체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확신하고서? 죽었다. 되게 유명한 일화라서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 하면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 장면, 그 웃으면서 죽은 네. 만족감에 죽은. 그게 정말 인상 깊었던 그리고 네. 악마들도 사실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다. 있다. 이거에 그 포인트가 맞춰져서 이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데빌맨 크라이 베이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포인트로 좀 저희가 보고 느낀 점 감상평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필요에 따라서는 극단적으로 끝까지 파고들어서 연출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표현하고 싶은 바를 원 없이 표현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 눈치 보지 않고 만들었다. 그게 바로 19세. 그게 바로 넷플릭스. 그리고 승리를 만족하면서 표현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끝까지 가는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상당히 그래서 과격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너무 과격해서 저 뒤에 진짜 멘탈이 나가서 봤어요. 어머 쟤왜 그저래? 어머 제가 왜 저럴까지 정말. 아이 서장훈 씨 그런 말 하지 마요. 굉장히 그 양면성을 강조하는 만화인 것 같아요. 이게 양면성. 원작도 그렇고 가치관은 충돌을 하지만 누구나 한 인간 내에 있을 수 있는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의 감정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 개인의 삶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내면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든 작품이다 라는 생각과 그 인류가 인류뿐만이 아니죠. 뭐 생명체가 갖고 있는 좀 습성, 버릇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은 게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당장에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만나면 배척하려고 일단 보는 그 그렇죠. 습성, 그 습성에 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라디오스타에 나왔던 한현민 씨가 아, 예. 네, 그 차별에 대한 얘기 같은 걸 하셨을 때 맞아요. 그런 게 이런 게도 좀 담겨 있죠. 저는 이거를 남을 위해서 울 줄 알고 네. 누구보다 다정했으며 네. 남의 슬픔을 이해할 줄 알았던 그 후도 아키라는 악마가 되었지만 네. 끝까지 인간이었고, 정이 많았죠. 네, 그리고 그 반대로 원래는 악마였지만 네. 인간으로 살았던 아스카는 끝까지 인간일 수가 없었죠. 아까 말한 이제 인썸도 얘기했던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 참고로 또 댓글이 달릴까봐 아스카는 악마가 아니라 다른 존재인 걸 압니다. 네. 어쨌든 그 아스카가 모든 것이 끝나고 자신이 했던 상황들, 네. 이 지금 펼쳐진 지옥, 네.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네. 이 상실감과 후회하면서 절규하던 모습들, 아키라가 그 마지막까지 이제 인간의 사랑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막 싸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마치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웨딩 피치에서 사랑을 모르는 당신은 너무 불쌍해요 라고 했던 그 짤과 같은 마음이 네. 막 느껴지고, 우리가 이제 인간을 기준하는 네. 선과 악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해석과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테마를 가지고 네. 인간 찬가를 끝까지 가져가려는 내러티브가 아하. 너무나 좋았다. 한번 이 크라이베이비는 정말 여러분들 2018년에 꼭 한번 보셔야 된다. 데빌맨 자체 원작이 너무 옛날 거라 못 보겠으면은 요 크라이베이비가 굉장히 원작이랑 잘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잘 이어져 있고 잘 다듬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걸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출들이 너무 좋아요. 특히 저는 달리는 거? 뛰는 거 모습은 뭐 악마적인 그런 네. 모습 났지만, 마지막 컷쯤에 그 바톤 터치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바톤이 아이고. 되게 중요한 요소로 나와요. 그래서 아키라가 아스카한테 넘겨주려고 할 때는 아스카가 계속 못 봤거든요. 그렇죠. 한 번도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데, 이거 자체가 너무 이 작품에 대한 테마를 너무 잘 표현한 거야. 그런 함축적인 연출들이 진짜 소름 돋거든요. 작품을 보면은 악마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선택할 미래, 이런 거를 이 작품을 통해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첨언을 마지막으로 하나 네네. 더 드리자면 네. 떨어졌군요. 내 인생이 싹둑싹둑 편집 인썸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물어줄 사람들이 나타나길 바라면서 오늘 또 작품 하나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여러분, 데빌맨 크라이베이비 뭐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보시고요. 넷플릭스도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저희한테. 넷플릭스 여러분,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봐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만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영화는 대형 팬더. 신도 악마도 될 수 있다. 그건 맞은가고. 얘는 악마다. 근데 표정이 만족하고 서 있는 그런 표정인데. 아, 그럼. ADBC